결혼한 지 이제 5년. 저는 50대 초반의 나이에 제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노력 끝에 자산도 12억 정도 모아두었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봉은 많지 않았지만 성격은 순하고 다정했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집안일도 함께 도와주는 그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출로 시작한 마이너스 통장만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제가 잘 벌고 있었으니까요. 돈이 뭐 중요해? 내가 있잖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 달리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제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얘야, 이번에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 어쩌면 체면상 거절하기 애매한 부탁이었죠. 저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탁은 점점 빈도가 늘어났고 금액도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계속 들어줘야 해?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냥 이번만이야. 또 그러시진 않을 거야. 그 말을 믿고 넘어갔지만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사업장까지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손님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은 다급한 얼굴로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보증금을 줄 돈이 없어. 안 그러면 감옥에 간다. 제발 7천만 원만 빌려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천만 원이라니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면서 이럴 수 있니? 내가 잘 버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그 순간 분노와 황당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결국 그분을 사업장에서 쫓아내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은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제 인생을 흔드는 일이란 걸 깨달았죠. 며칠 뒤 저는 통장을 확인하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7천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출금인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돈 당신이 가져간 거야? 남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정말 급하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 허락도 없이. 이게 배신이 아니고 뭐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분노와 배신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후에도 불안한 징조는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 그 돈은 언제 다시 줄 거니?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와 뒤로 돈 거래를 이어가고 있던 겁니다. 저는 다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또 어머니랑 얘기한 거 다 들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지금 곤란하시대. 이번만 도와드리면.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이번만. 당신 말대로라면 벌써 수십 번이야. 더는 못 참아. 남편은 더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제 삶이 무너진다고 느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남편의 재정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게 모아둔 자산 중 일부를 시어머니와 함께 빼돌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재산은 아내의 것이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손댈 권리가 없다. 저는 마침내 제 자산 12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겠다. 그 순간 하늘에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몇 년간의 억울함과 분노, 눈물과 배신을 딛고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그 미소는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